네, 강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선생님들 제가 이거 자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셔도 되고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룹 레슨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중 강의 신청 녹화본 하신 선생님들 중에 무료 강의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한 게, 그래서 이렇게 룰 같은 거를 정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항상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수학 공식처럼 넣어서 계속 그 패턴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조금 더 부담이 적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개인 레슨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 레슨만 익숙하지 그룹 레슨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해도 소규모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하다가 3대1, 4대1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룹 레슨만 많이 하는 그런 전문 그런 데로 가게 됐어요. 업체로. 근데 거기가 6대1, 8대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우리가 개인 레슨만 하는 센터는 크게 많이 없죠. 그리고 그런 데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그룹 레슨도 같이 초반에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개인에서 그룹에서 그 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격차. 격차가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내가 개인 레슨에서는 나쁘지 않게 잘 제동을 이끌어서 이렇게 똑같이 그룹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반응이 안 좋아요. 근데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요. 이 반응이 안 좋아서 그럼 내가 인스타나 아니면은 인스타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로 내가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찾아보고 그걸 베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다가 그러다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다 또 고민이 생겨요. 또 뺏기고 또 고민 생기고 또 뺏기고 고민 생기고. 그래서 되게 거기에 무한 굴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동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는 건지 모르겠고 항상 시퀀스 짜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오래 걸리고 그게 연차가 증가할수록 좀 고민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예약률이 계속 한 5명이 다 찼다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혹은 개인적인 그런 일정들이 생기면은 어쩌다가 한두 명 안 찰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인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 네, 평균을 봤을 때 5명이었다가 1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4명이었다면은 평균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한 2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1명이었다가 2명이었다 이러면 평균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 대비로 봤을 때 내가 이게 내 고정적인 회원님이 안 계시구나. 왜 그러지?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신청 주신 선생님들의 일부 고민들을 적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런 내용 많아요. 초보자가 회원님들 중에 다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초보자 회원님들은 제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시 난이도 조절과 목적에 맞는 시퀀스 구성 및 다양한 동작 구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 여러 명 하다 보니 호흡이 항상 찹니다. 이거 맞죠? 그래서 4대1까지 선생님들이 솔직히 괜찮거든요. 3대1이나 4대1 정도는. 근데 4명 이상 넘어가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명만 보느라고 이 멀리 있는 다른 한 명을 못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 그거 보고 있으면은 또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저쪽 가고 하니까 되게 동선이 되게 뭐랄까 혼란스럽고 지쳐요. 지쳐. 우리가 그룹 레슨을 하나 하고 집 가는 거 아니죠, 보통. 그룹 레슨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에너지가 많이 빨려요, 선생님들.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룹 레슨 했을 때랑 끝나고 나서 또 하고 또 했을 때 에너지 차이가 되게 심하게 차이가 심해지거든요. 되게 지쳐요. 왜냐면은 내가 이 회원님도 보고 저 회원님도 보고 내가 뭔가 그룹을 주도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거 통솔하고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보 강사할 때 되게 좀 눈치를 많이 봤어요. 회원님도 눈치. 그러니까 내가 강사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리드를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약간 뚱한 표정이고 뭔가 내가 더 거기서 눈치를 봐요. 어? 이게 별론가? 왜 안 힘들어하시지? 별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치 보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눈치를 보는 거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거는 내가 그 레슨을 주도를 할 수 있냐? 하고 있냐? 그게 초점입니다. 그렇게 내가 회원님 거기서 목 들어야 돼요 하고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이끌어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호흡이 차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쳐요. 자, 시퀀스 중급 레벨을 잘 맞추고 잘하는 분, 어드밴스 하고 싶다, 중급 정도, 어드밴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초보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보자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중급자, 고급자에 대한 고민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예시로 들어드릴 거예요. 이제 피드백 큐잉이 너무 많아. 어느 부위가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거. 제가 이게 제일 문제점이었어요. 제가 이게. 제가 이게 제일 크게 문제점이었어요. 그 개인 레슨에서는 한 명만 제가 집중해 보니까 회원님 만약에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은 회원님 저희 골반 이렇게 오른쪽 조금 더 올리셔야 하고 제가 이게 핸즈온으로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멈췄다 할 수도 있고 다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반면에 그룹 레슨은 그런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명을 다 봐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회원님은 계속 골반이 틀어지고 진짜 못 잡고 있어. 하나도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막 엄청 그 회원님만 위해서 막 개인처럼 디테일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회원님들은 이미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뭔가 또 거기서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겠죠. 혹은 그 약간 분위기 자체가 나는 운동을 하러 왔는데 계속 설명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니까 그 귀를 그러니까 귀로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듣기, 히어링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그 몸을 쓰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듣기만 하면은 되게 그 한참 열이 올라지다가 열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열은 조금씩 올려가야 돼요. 단계별로. 우리 계속 이렇게 웜업하고 이렇게 쿨다운까지 가기까지 점점 조금씩 높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간에 툭 흐름이 끊기고 툭 흐름이 그렇게 큐잉으로 인해서 계속 끊기면은 큐잉에서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 레슨만 하다 보니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어려움. 그래서 이거랑 같은 얘기죠. 큐잉이 루즈해지고 시퀀스 체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힘든 운동만 시킴. 뭐 유산소나 그런 거 힘든 것만 계속 반복해서 시킬 수 있겠죠. 시퀀스의 체계가 필요한. 시퀀스 짜는 법 1시간이 걸린다. 그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틀어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 강의에서 그래서 배우는 거는 그룹 레슨 큐잉법. 정리를 해서 이 모든 그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겹치는 내용들. 선생님들 고민들, 복합적으로 겹치는 고민이 바로 큐잉입니다. 큐잉. 그래서 회원님이 이해하는 큐잉은 무엇일까? 제가 무료 강의에서 이렇게 얼핏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큐잉이라고 하면요, 선생님들 그 디테일한 게 좋을까요? 디테일. 죄송해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마우스로. 그리고 디테일이랑 간결한 거, 심플한 거. 이 둘 중에 선생님들 그룹 레슨에서는 뭐가 더 좋을까요? 이거 그때 무료 강의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들이 간결한 거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간결한 거로는 좋긴 하죠. 간결한 게 대부분이긴 한데 디테일한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룹 레슨을 되게 잘하시는 선생님들 들어보면요. 그런 선생님들 특징이 뭐냐면 뭐 디테일해서 그 선생님이 잘하는 거다, 뭐 간결해서 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큐잉합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큐잉을 합니다. 명확함, 정확함. 그래서 그 선생님은 되게 큐잉이 되게 뭔가 말이 많아. 되게 디테일하고 설명이 많은데
근데 내가 진짜 명확하게 들려 가지고 '내 몸을 더 잘 이해하는 느낌이야.'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해.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힘을 잘 쓸 수가 있겠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것도 좋고 간결한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디테일한 큐잉을 지금 해서 고민인 선생님들 계시죠. 내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내가 과연 디테일해서 그룹 레슨을 못하는 건지 혹은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브릿지라는 동작을 했을 때 브릿지에서 "회원님 저희 골반을 말아서 천장 위로 엉덩이 들어 보실게요." 하고 이렇게 브릿지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회원님이 골반을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골반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자 여기서 뭐 다리를 쪼끔 더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 배꼽은 쏙 말아 가지고 목은 꺾이지 않게 턱은 당겨서 그 상태에 계실게요. 이렇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님이 순간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하느라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끊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회원님이 원 카운트에서 이렇게 골반을 올렸어요. "회원님 저희 내쉬는 호흡에 후하고 엉덩이 들어 올리실게요. 자 하나 후 하고 골반을 들어 줍니다." 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요.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골반을 조금 더 깊게 말아서 소금 라인 피면서 한 번 더 끝까지 올려 보실까요? 자 이때 "발바닥 힘 더 주실게요."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흐름이 끊기죠. 아 이때 회원님이 '아 나 발에 힘을 더 줘야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이 텀이 짧은 회원님 선생님들은 그냥 막 던져요 계속. 그래서 회원님이 이거 하나 이해하기도 전에 저거 얘기하고 있고 저거 이해하기 전에 그전 거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큐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퀀스 난이도 조절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초보자에서 경력자까지 니즈를 맞춰야 됩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퀀스 구조 틀입니다. 우리가 매번 1시간 걸려서 시퀀스를 짜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시퀀스 구조를 만들어서 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강의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외에도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저한테 DM이나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런 건. 자, 그러면은 큐잉에 대해서 한번 설명 먼저 해볼게요. 자, 회원님이 이해하는 큐잉, 제가 말했죠. 디테일한 게 좋은 건가? 혹은 간결한 게 좋은 건가? 어떤 것이 답이 아니다. 중요한 건 간결함, 이거 잘못 썼네요. 중요한 거는 뭐다? 회원님이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거다. 여기 오타 났네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다. 회원님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을 단순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회원님이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예시를 들어보면은 힙힌지 동작을 저희가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 가지고 제가 자주 시키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힙힌지 자세를 했을 때 자, 선생님 여기서 힙힌지에서 메인이 되는 근육이 어디예요? 어깨예요? 등? 네? 다리? 엉덩이? 맞아요. 엉덩이가 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메인이 되는 엉덩이 쪽에 포커스를 두고 큐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큐잉을 할 때 이 포인트를 잘 살려서 하면 좋다. 뭐? 메인 근육이 가장 잘 쓰이도록 큐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메인 근육이 가장 잘 잡혀지는 그 구도나 각도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스타트 포지션이라 하죠. 그래서 시작 자세에 대한 시작 자세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힙힌지 자세를 알려줬을 때 회원님이 허리를 쓴다던가 종아리를 써서 종아리가 쥐가 될 것 같이 아프거나 혹은 발가락만 너무 쥐나게 꽂있거나 손목만 너무 꺾이거나
등이 말리거나 여러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런 보상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원님한테 가장 중점을 두고 어느 포인트에서 큐잉을 드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기준이 타겟 근육입니다. 자, 많은 초보 강사님들 실수하는 부분은 동작 만들기에 되게 급급하세요. 아, 나는 오늘 어떤 동작 시키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사이드 플랭크 할까? 사이드 밴드 할까? 이렇게 계속 또 너무 이거는 쉬우니까 뭐 여기서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또 이거 하면 또 겹칠 것 같고 그럼 뭐 하지? 인스타 찾아볼까? 인스타 되게 새로운 게 많다. 이거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되게 동작 만드는 것만 계속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근데요, 저도 처음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1년 차 좀 안 됐을 땐가? 그때쯤에 그 경력이 좀 있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3년 차인가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그 동작을 너무 많이 화려한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만 해도 회원님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그 당시에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단순한 것만 해서 회원님이 어떻게 만족을 하지? 돈 내고 오신 건데? 아니 가끔은 되게 화려한 거 하고 어려운 거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기가 좋지 않나? 했거든요. 제가 이제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회원님들은 당연히 화려한 동작 좋아하지만은 화려한 것보다는 뭐다? 정확하고 내가 운동이 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기 중요해요. 내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여기가 쓰이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갸우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를 정확히 쓰고 있네. 여기구나. 라고 확신을 드려야 돼요. 확신.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들 특징은요. 동작보다는 그 동작의 주동근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포지션 세팅을 되게 잘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별표 왕왕왕 쳐버리세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동작보다는 동작의 주동근을 가장 잘 쓰일 수 있게끔 만드는 포지션 세팅을 되게 잘하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양한 동작을 준비를 하더라도 땀이 안 나서 안 힘들다라는 피드백 받아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자,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막 동작을 시켰는데 회원님들이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쉽게 하고 그리고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금방 끝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약간 헬스처럼 뭔가 더 빡세게 시켜야 되나? 뭐 이렇게 스쿼트만 한 뭐 30개, 40개 이렇게 시켜야 되는가?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내가 헬스처럼 무게를 막 무작정 올리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동작을 빡세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동작의 주동근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생님 큐잉에서. 그 동작의 주동근이 가장 잘 쓰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 이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원님 A가 있고 회원님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고 G까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회원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힙힌지 동작 알려줬을 때 각각 다 운동 신경 발달이 다 다르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어떤 회원님 잘하고 어떤 회원님 못하고 그런데 그거 나름대로 이 분들을 통솔을 한 번에 잘 하기 위해선요. 내가 정확하게 주동근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이 모든 회원님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많이 하는 큐잉 부분 실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도하는 리드를 해야 되는 느낌으로 바꾸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말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원님하고 몸으로 호흡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회원님들이 갑자기 동작을 내가 하나 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 끝낸 회원님들 있지 않았어요? 내가 2개 했는데 그 회원님 벌써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그냥 혼자서 해버리는 회원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요, 선생님들, 그거 회원님들 회원님들 이렇게 빨리 하는 거에 거기에 이제 속도 맞춰서 말이 빨라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내가 이 회원님을 내 쪽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회원님이 내 말을 그냥 안 듣고 2개, 3번 빠르게 해버려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2개 하고 오히려 거기서 멈춰요. 오히려 2개 하고 자, 여기서 호흡 한번 마실게요. 내쉴게요. 후 하고 그 회원님 벌써 4개째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3개째입니다 하고 한 번 더 끊어가요. 그리고 조금씩 내가 그런 식으로 그 회원님한테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 카운트에 맞춰서 내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도를 하는 느낌이 있어야 그렇게 빨리 하는 회원님도 결국에는 그 끝에쯤에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속도를 좀 늦춰서 본인이 그렇게 운동하실 때 회원님들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성격이 급한 회원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힘들어서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회원님들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 이끌려서 하면 말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파려지고 지치니까요. 내가 리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큐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명이라면 6명 모두 따로 움직인다. 이거 그래서 제가 뭘 강조했죠? 스타팅 포지션, 시작 자세 세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6명이 초보자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해져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수업이 루즈해진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나눠서 끊어서 단계별로 큐잉 하셔야 된대요. 단계별 큐잉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단계별 큐잉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 단계별 큐잉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단계별 큐잉의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 정도 가져왔어요. 이 3가지 단계별 큐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처럼 힙힌지 자세 한번 예시로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자세에 대한 세팅을 정확하게 해요. 회원님 무릎 아래 발목이 올 수 있도록 종아리를 박스 뒤에 대고 계실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는 길게 뒤로 뻗어줍니다. 발목도 꺾어서 우리 오른다리 쭉 펴고 계실게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상체를 반 정도 숙여서 내려가실 거예요. 라고 시작 자세 세팅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원님이 여기서 더 이상의 큰 보상이 나오지 않도록 시작 자세를 잘 하셔야지 초보자분들이 가장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보상이 적어요. 그 다음 자 이제 카운팅이죠. 하나,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다시 마시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둘, 내쉬면서 오른발 누르면서 여기 발 누르면서 일어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른발 누르면서 일어날게요라고 왜 이렇게?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모든 근육들을 다 쓰긴 하지만 홀바디니까. 근데 강조하고 싶은 메인 근육이 어디였어요? 이 동작에서. 메인이 되는 근육은 그쵸, 엉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동근 엉덩이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큐닝해야 될까요? 보통 이 동작에서 보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박스를 안 하고 쓰면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가장 보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이 내려가요. 허리를 너무 많이 숙여서 등이 아주 그냥 이렇게 등이 말아서 쭉 내려갑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보상 두 번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이제 허리를 너무 씁니다. 허리를 너무 제치면서 올라가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보상들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주동근에 대한 큐잉을 가장 메인으로 잡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손 조심할게요. 뭐 다리 힘 풀게요. 이런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 제일 가장 잘 쓰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시는 큐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랑 밀접한 게 바로 발이죠. 그래서 발바닥을 생각보다 힘을 앞꿈치만 싣고 뒤꿈치를 안 준다던가 혹은 팔로만 너무 밀어서 체중이 너무 앞발 쪽에 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오른발을 누르라는 큐잉을 하면요. 올라올 때 생각보다 허리로 올라오신 분들이 맞다 하고 이제 발로 누르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발을 쓰면서 한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관절이 쓰이죠. 그러면서 고관절, 엉덩이에 힘이 느껴지는 거를 초보자 회원님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면, 자, 다시 내려갈게요. 자, 거기서 등 조금 더 피실게요. 회원님, 시선 멀리 바닥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등 좀 더 피실게요. 이거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흉추, 등, 구분 등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회원님이 한 명만 계실까요, 선생님? 6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꽤 많이 이렇게들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보상에 대해서 내가 숙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등을 한번 더 피실게요 라고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도 뭐예요? 시선도 결국 등을 피는 데 도움이 되는 큐잉이죠. 그래서 흉추가 마린 회원님들이 보인다면은 선생님들 멀리서 그 한 회원님만 타겟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멈췄다가 회원님 거기서 등 한번 펴서 시선 멀리 보실게요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셋, 다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한 번에 주저주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큐잉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시작 자세 설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거 강조를 해드릴게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내발기기 자세 제가 다음 동작으로 만약 세팅을 했다 하면은 자, 어깨 아래 팔꿈치 골반 아래 무릎 위치하실게요. 그리고 시선은 주먹을 바라봅니다 하고 어깨에 기대지 않고 어깨에 팔꿈치 밀어서 날개뼈 계속 등에 채워보실게요 라고 옷주름에 주름 생기지 않게 팽창시켜 볼까요?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 자세를 정확하게 세팅을 합니다. 우리 이 동작에서 메인이 되는 근육이 어디예요? 코어랑 어깨 쪽이죠. 그래서 이 어깨랑 코어가 무너지면은 이 동작을 했을 때 모든 게 다 이게 사지를 뻗었을 때 다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근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작 자세에 대해서 설정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초보자가 유난히 많아요. 이 동작을 했을 때 굉장히 초보자들이 많아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인지 단계를 먼저 해드리면 좋아요. 설명을. 저희 어깨 움직임 먼저 인지하고 가실게요. 어깨 으쓱 했다가 툭 힘을 가볍게 풀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으쓱. 가볍게 툭. 다시 힘 풀어보실까요? 다시 으쓱. 이때 팔꿈치로 더 세게 밀어보실게요. 등 넓게 펼칠게요 하고 한 번 더 인지 단계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회원님들이 초보자 회원님들도 이거였지 이거구나. 그렇죠. 경력자이신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5분 지나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10초에서 20초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카운트 세겠죠. 자, 다리 뒤로 길게 뻗어서 발 내릴게요. 이렇게 다리 한쪽 길게 뻗어서. 자, 거기서 다리 들 겁니다. 자, 다리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 내쉬면서 다리 엉덩이 높이까지 드실게요. 죄송해요. 엉덩이 높이까지 드실게요. 다운. 둘, 팔꿈치 밀어서 다시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주동근인 정거근의 힘을 잘 쓰기 위한 거죠. 자, 8번 들어볼 거예요 하고 한 번 던져요. 우리는 8번 할 거라고. 자, 셋, 다시 다리 들게요. 제대 이때 허리 꺾이지 않아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보상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다운, 네, 다시 다리 들게요 하고 다운. 다시 다리 들 때 회원님들 또 어떻게 했어요? 팔꿈치 또 얘기해주면 좋겠죠. 왜? 여기가 메인이니까. 자, 목 신경 쓸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메인 근육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하되 중간중간 보상을 던지듯이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큐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단계별 큐잉 세 번째 예시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시작 단계 설정. 자, 이번에 제가 롤다운을 리포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 단계 설정을 무릎 아래 발목에 오도록 앉으실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 리포머 앉으면 리포머가 슝 뒤로 가면서 무릎이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애초에 무릎 아래 발목이 오도록 설정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엉덩이가 뒤로 만약에 너무 끝에 앉으면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동작이 안 되면은 다시 설정하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애초에 앞에 앉으라고 해요. 그리고 발은 계속 뜨지 않게 누르고 계실 거예요. 시선 앞에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인지 단계,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대처, 소도구. 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초보자 회원님들이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못하고 막 이러세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상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선생님이 이 동작에서 가장 크게 보상이 일어날 것 같은 거를 예측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그룹 레슨이 하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2개, 3개, 또 다음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뭐 6시부터 수업이에요. 6시에 수업을 했을 때 회원님의 허리가 되게 아프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2번째 타임에서는 허리가 아프지 않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게 미니볼을 그냥 챙기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이 보상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볼을 챙겨서 자, 놓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상이 가장 많은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소도구를. 자, 놓을 때 미니볼을 기대는 게 아니라 약간 배 힘으로 살짝만 누를게요 하고 자, 우리 이 동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근육이 어디예요? 팔? 다리? 복부죠. 복부를 잘 쓰셔야지 이 동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낸 거죠. 근데 회원님이 보통 복부에 힘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단계별 큐잉을 하되 메인이 되는 핵심적인 근육의 큐잉을 많이 하라 했죠. 그래서 놓을 때 미니볼을 기대는 게 아니라 약간 배 힘으로 살짝만 누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등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그러면은 흉곽이 닫히면서 조금 더 윗배 힘이 옵니다. 그렇게 복부 인지를 이렇게 8번 먼저 인지 단계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호흡으로 뭐 시킨다든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메인 근육 복부니까 자, 천천히 골반 말아서 내려갈게요. 호흡 내쉬면서 자, 올라올 때 등 동글 말아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라고 복부에 대해서 움직임을 골반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큐잉을 했어요. 다시 돌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회원님들 보상 뭐예요? 다리가 많이 뜨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리 뜨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다리 누르고 공 한 번 배로 눌러볼까요? 하고 올라옵니다. 다시 내쉽니다. 공에 기대시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누르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계속 뭐예요? 코어가 복부가 잘 쓰게 하는 그런 큐잉을 계속 제가 던지고 있죠. 그러다가 내려갈 때 아랫배 끌어올립니다. 자, 거기서 정면 보세요. 다들 하고 한 번 던지는 거예요. 뭐를? 보상에 대해서. 대부분 시선 처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걸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잘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서현님들이 놓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 큐잉의 핵심은 뭐다? 회원님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도를 조절하실 뿐만 아니라 회원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필라테스는 컨트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하거나 이렇게 빠르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천히 조절을 하면서 근육 하나하나를 인지하고 그리고 막 강하게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느끼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회원님 입장에서 내가 그 회원님이 입장에서 선생님 큐잉이 들었을 때 여기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복부 힘을 한 번 여기서 더 주니까 동작이 잘 되네. 허리가 좀 내가 여기서 꺾였네. 내가 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갸우뚱, 갸우뚱, 갸우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산만해지고 회원님이 약간 운동이 됐나?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 의심만 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약간 너무 초보자인 게 티가 나기도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당당하게 이끄셔야 돼요. 어떻게? 단계별 큐잉으로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큐잉에 대한 내용인데 큐잉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 시퀀스 구조나 아까 제가 뭐한다 했죠? 여기 있죠? 자, 시퀀스 구조나, 죄송해요. 시퀀스 구조나 혹은 그 조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뒤에서 함께 설명해도 되는데, 큐잉이 가장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선생님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예시와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음 이어서 강의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정리하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한번 들어보실게요.